CG가 한 장면도 없는 영화. 모든 장소를 로케이션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찍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영화계의 뒷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빌론이 떠오르기도 하고 스턴트 배우의 비애를 다룬 스턴트맨이 생각나기도 하는 영화입니다. 스턴트맨의 영어 원제도 더 폴 가이였죠. 이 작품의 제목인 더 폴은 주인공 로이가 겪은 스턴트의 추락이면서 알렉산드리아가 겪은 두 번의 낙상이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입니다. 그래서 로이는 마지막에 이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스턴트맨으로 성공한 걸까요? 타셈 감독은 얼마 전 내한했을 때 이 엔딩을 열린 결말이라 밝혔습니다. 관객의 해석을 존중하는 것은 많은 감독들이 보이는 태도지만 저는 이 작품만은 영화의 엔딩보다 로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엔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부탁에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해피엔딩을 냅니다. 소녀는 왜 그리 엔딩에 집착했고 로이는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영화의 배경은 병원입니다. 온통 아픈 사람으로 가득한 곳인데요. 옛말에 이르기를 남의 연병이 내 곧불만 못하다고 하죠. 주인공 로이도 그렇고 같은 병실의 환자들도 자신의 아픔만 토로할 뿐 남의 상처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로이와 알렉산드리아의 우연한 만남은 소녀의 서투른 편지 덕분이었죠. 마음을 전하려는 문장을 통해 서로를 들여다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로이는 편지를 주제로 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사막에서 물을 쏟아버리는 그의 선택을 관객도 알렉산드리아도 이해할 수 없죠. 이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에서는 그를 우러러볼 존경은 가질 수 있겠지만 평범한 우리가 공감할 구석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뛰어난 존재를 내세우더라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흠결을 더하죠. 더 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은 1981년 불가리아 영화 요호호의 리메이크입니다. 원작에서는 레오니트라는 꼬마가 나오는데요. 그 이름에 어울리게 레오니다스의 이야기를 해주죠. 레오니다스는 영화 300으로 유명한 스파르타의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화에 나온 테르메필로 전투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대군에 맞서는 위대한 전사의 이야기죠. 원작과 리메이크 모두 위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찾아온 알렉산드리아에게 로이가 해주는 이야기는 복수극이죠. 이 스토리는 이탈리아의 고전 모험 소설인 검은 해적을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요. 요호호에서는 해적 이야기를 해주지만 더 폴에서는 알렉산드리아가 해적은 싫다고 해서 그냥 무법자의 이야기가 되죠. 로이는 서로 다른 6명의 사연을 들려주지만 그 안에 자신의 상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가 스턴트를 하던 영화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따온 이야기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블랙 밴디트에 자신의 죽은 아빠를 대입합니다. 로이가 약을 구하기 위해 지원했을 뿐 그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닌데 자신의 아픔을 대입해 몰입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장면들은 로이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지만 알렉산드리아가 상상하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 로이가 말한 인디언은 아메리칸 원주민이었지만 알렉산드리아는 진짜 인도인으로 이해하고 농장에서 같이 일하던 인도 아저씨의 얼굴을 떠올리죠. 마찬가지로 폭파 전문가 루이즈는 병문안을 왔던 다리를 다친 배우를 대입하고 찰스 다윈은 병원에서 일하던 남자 직원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해방노예의 오타벤가는 얼음 배달 아저씨가 연기했죠. 주술사는 틀리 할아버지와 매칭되지만 연기한 사람은 농장의 청년 일꾼입니다. 외모만 젊은 사람이 연기했을 뿐 그의 상징성은 완전히 할아버지를 담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가 처음 약을 훔치러 갔을 때 방울뱀에 물려 죽은 소년과 절규하는 그의 엄마를 목격합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모르죠. 이때 복도에서 마주친 틀리 할아버지가 공포에 질려있는 그녀를 다독여주기 위해서 구글리 사라져버려라 라는 주문을 알려주는데요. 그는 공포와 좌절에 빠진 소녀에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주문을 알려줍니다. 그 마법 주문은 당연히 진짜가 아니지만 걱정과 공감, 위로의 힘은 진짜이기에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주술사가 되죠. 상상 속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외모를 빌려왔지만 마지막에는 구글리라는 주문과 틀리가 나오며 그의 정체가 틀리 할아버지라는 게 드러나는데요. 앞서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알려준 주문은 둘의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로이가 모든 등장인물들을 죽이고 비극적으로 이야기를 끝내려 할 때 구글리를 외치는 주술사의 모습은 할아버지가 남긴 희망의 주문이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는 장면이죠. 허구의 주문에 진짜 마음이 담겨있듯이 로이가 지어내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의 부제는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이죠. 오디어스는 악당의 이름입니다. 둘에게 좌절을 준 세상, 상처를 입힌 나쁜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 등을 모두 담아낸 인물인데요. 환상의 문은 가짜로 지어낸 이야기,
검은 해적을 바탕으로 한 5인의 복수극이죠. 모두 오디어스에게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환상의 문을 통해 들어선 허구의 이야기 세계는 오디어스라는 가상의 적을 해치우기 위해 흘러가죠. 현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서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야기를 하는 로이는 이를 통해 꼬마를 속여 목숨을 버리려 하고 있죠. 하지만 이야기 곳곳에는 여전히 살고 싶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 로이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처음에 5인으로 시작해서 주술사가 포함되어 6인이 되었다가 알렉산드리아가 꼬마 밴디트로 난입해서 결국엔 7인의 모험이 되죠. 틀리아 할아버지를 표현한 주술사의 등장은 그가 이미 허구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위로를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등장한 꼬마 밴디트는 로이를 걱정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마음이 담겼죠. 그럼에도 주인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물이 끝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만 찰스 다윈의 최후는 조금 달랐는데요. 그는 그토록 찾고자 했던 아메리카나 엑조디카라는 나비를 발견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를 지나 나비가 되는 과정은 긍정적인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죠. 단단한 껍질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과정은 기다림과 인내, 고통을 상징합니다. 나비의 서사는 고통과 희망이죠. 5인의 복수이자 처음 시작하는 장소도 나비 모래톱이었는데요. 오디어스는 이들을 이곳에 가둬두고 서로 싸우다 지쳐 죽기를 원했습니다. 상실에 빠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고통만 중요하게 느끼며 남의 고통은 공감하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고통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죠. 좌절의 껍데기를 부수고 날아오르는데요. 찰스 다윈은 나비, 희망을 잃은 캐릭터였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을 탈출하는 것도 다윈을 통해서였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연대한 무법자들은 오디어스를 향해 파죽지세로 나아갑니다. 고통의 공감을 통한 연대였는데요. 이렇게 서로 공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로이의 이야기는 자신의 아픔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알렉산드리아는 주인공들의 모습에 자신의 고통을 대입합니다. 블랙 밴디트의 첫 모습은 알렉산드리아의 아빠처럼 앞니가 벌어져 있지만 가면을 벗으면서 로이의 모습으로 연출되는데요. 아빠를 그리워하던 소녀가 로이를 아빠처럼 여기며 의지했고 그녀를 안타깝게 생각한 로이의 마음이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게 만들어줬죠.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야기는 둘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로이 마음대로 비극으로 끝낼 수 없고 알렉산드리아는 로이와 블랙 밴디트 모두 포기할 수 없었죠. 개연성도 별로고 내용도 오락가락하는 그저 장난같이 쓰여진 이야기일 뿐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인데요. 다리를 다친 동료 배우는 로이에게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한 거냐 말합니다. 이는 스턴트에 대한 로이의 열정을 그저 한낱 과시용 객기로 매도하는 말이죠. 상영되는 영화를 보면서 이딴 게 요즘 영화라며 저게 그 대단한 스턴트냐고 비웃는 영화사 직원처럼 그가 출연한 작품은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팝콘 무비였죠. CG도 없이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로이의 이야기와 알렉산드리아의 상상은 조악한 1920년대의 무성영화와 비교됩니다. 그의 삶을 반토막 내버린 스턴트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들죠. 어쩌면 더 폴 역시 누군가에게는 화려하기만 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옛날 영화일 겁니다. 하지만 타셈신 감독에게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는 그만의 이야기였겠죠. 얼마 전 감독은 인터뷰에서 CG는 세월이 흐르면 촌스러워 보이지만 자연 풍광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연에 CG를 덧대는 것은 모자 위에 모자를 쓰는 꼴이라고도 했죠. 감독이 수많은 나라를 돌며 힘들게 이 영화를 찍은 건 그가 생각하는 예술의 의미와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 의미와 관객의 감상이 일치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로이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알렉산드리아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되었듯 몰핀의 스펠링을 몰라 새알로 오해한 소녀의 순수함이 로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듯 예술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쓰이고 개인적으로 감상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감을 하게 해주는 것 아닐까요? 그 공감이 우리를 구원할 위로이기에 영화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